검찰 수사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관련자 여러 명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피해자는 바로 KB 한마음 대표였던 김종익 씨인데요. 이 김종익 씨의 변호인이었던 최강욱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일단 그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2010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 아마 그 좀 기억에서 잊혀진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예. 간단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KB 한마음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퇴직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예, 거기 예. 국민은행 출신 김종익이라는 분이 사장이셨는데 네. 이분 고향이 강원도 평창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실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회사에 들이닥쳐서 회사에 있는 모든 장부를 압수해 갑니다. 예. 불법적인 압수수색이었죠. 네. 그러고 나서 당신 블로그에다가 왜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느냐. 알고 있는 정치인을 대라. 네. 촛불 집회에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니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광우병 시위로 촛불 집회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렇죠. 그때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발표한 후에 내부적으로 지시를 한 게 촛불 집회 자금을 댄 사람을 찾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별동대 내지 특공대가 움직인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 대표이사직에서도 쫓겨나고 주식 지분도 회사 4분의 75%를 갖고 있는 대주주였는데 다 네. 포기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도피를 하게 만듭니다. 야.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이분한테 불기소 처분을 해서 이게 네. 헌법 소원을 저희가 냈고요. 그 예.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명백히 수사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후에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소위 꼬리 자르기로 일관을 하다가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증거인멸, 디가우징이 이제 벌어지는 게 바로 그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상황에서 디가우징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총리실에 나중에 이제 그게 또 밝혀지죠. 네. 총리실에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아예 그 증거인멸 차원에서 파괴해버리는 디가우징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게- 청와대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모두 폭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관련자들 회유 공작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바로 이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게 네. 이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당시 총리실 직원들한테 청와대가 회유하는 차원에서 돈이 전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결국 네.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총리실 직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네. 내지는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오간 것 같다.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오갔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제일 유명한 사건이 우리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한 관봉 5천만 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리실의 고위직 1급 공무원이었던 유충열 씨가 와가지고 관봉 5천만 원을 주면서 예. 회유를 했다. 음.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자기한테 준 사람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인 장성명 씨였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장진수 씨가 다 세상에 알렸고, 예. 그래서 이제 관봉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 용어 자체도 처음 알았고, 맞아요. 예. 예, 한국은행 띠지로 있는 이런 돈이 있구나 이런 것도 처음 알았고, 당시에 이제 야당 이해찬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그거는 청와대에서 쓰는 돈일 때 예. 관봉으로 한국은행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 일부 하셨는데 그냥 묻혀버렸고요. 당시만 해도 이 국정원 특활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때 관봉까지는 나오는데 그 관봉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결국은 못 밝혀낸 건데. 그랬었죠. 그 뭐 그때 유명한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유충열 씨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주신 돈이다라는 아주 황당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장인어른께서 어떻게 한국은행 출고된 상태는 5천만 원 다발을 비닐로 이렇게 이제 쌓아놓은 게 관봉인데. 글쎄 말씀입니다. 한국은행 장인어른이 한국은행 총재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죠. 예. 아무튼 그 출처가 안 밝혔는데 요번에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진무 당시 민정 2 비서관이 국정원한테 받은 돈이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건데요. 그렇죠.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저도 당시에 그 장성명 공직기강 비서관만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제 장진수 씨를 직접 찾아와가지고 계속 회유를 한 사람은 최종석 행정관이 제일 횟수가 많았었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내부적으로 청와대의 시스템이나 그 사람들의 업무 분장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예.
디가우징이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하는 거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성명 씨는 법대는 나왔지만 행정고시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었고요. 음흠. 그 민정수석실 안에 법률 전문가들이 파견된 검사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데 네. 그때도 저는 분명히 이거는 김진모 비서관이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나중에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고요. 네네. 김진모 씨도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검찰로 복귀하자마자 검사장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 입막음 내지는 그 공로에 대한 보상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건이 더 이상 불붙지 않게 하라는 특수 임무를 이분들이 받은 게 아닐까. 네. 저는 솔직히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또 김진모 검사는 과거에 국정원 파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이래서 김진모가 등장하는구나라는 게 제 네. 나름대로는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네. 퍼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네. 당시에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몰리는 상황이었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신문들이 다 청와대를 주목하고 있었고 MB를 주목하고 있었고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기사의 제목이 모두가 한 사람을 가리킨다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신문에서 특종을 했죠. 원충현 수첩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VIP 지시사항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숱하게 언급이 됐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그때 마침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다 묻혀버렸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즘 드러나고 있는 일들을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니 예. 그렇다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게 중요했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알고 있는 당시에 그 진경락이라는 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획팀장 기획총괄과장이었죠. 총괄과장 네. 예. 진경락 같은 경우에는 수감 중에 저 여당에다가 자기에게 전국구 비례 7번을 달라 네. 여당으로 번호까지 정해서 아예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자기 입을 막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일들이 있었고 장진수 주무관은 온갖 자리를 주고 무슨 뭐 현대자동차에 주식시켜주겠다, 뭐 대기업에 전무로 보내주겠다라는 네. 얘기들을 막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회의를 과정에서 했었죠. 예. 네, 돈이 오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또 임태희 비서실장도 등장했죠. 네, 맞습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뭐 돈을 준 거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게 돈을 줬죠. 2010년 추석 때였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볼 때 분명히 어디선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입막음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 김진모 비서관이 의미 있는 진술을 했어요. 실질심사 과정이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돈을 자기가 5천만 원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이 돈을 장성명 비서관에게 주지는 않았다. 네. 그리고 내가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풀려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과거에 이 관련됐던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예. 검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 같던데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김진모 비서관이 요번에 네네. 어떻게 해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그 윗분의 지시를 받아서 네. 국정원에 가서 내가 돈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 돈을 장성명 그 비서관에게 준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원래 진술은 그 윗분의 지시대로 나는 다시 갖다 전달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야 너 저기 가면은 돈 줄 거니까 받아와.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국정원 파견 경험이 있으니까 국정원 아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돈을 받아가지고 네. 원래 돈 받아오라고 시켰던 사람한테 갖다 줬다는 겁니다. 아, 윗분한테. 네네. 그러면 거기에 김진모 씨가 얘기하는 윗분이라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구속되면서도 이름을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네. 그 지금 뭐 잊어버렸다고 했다나 뭐 그랬다고 하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후배들 앞에서 하면서 감춰야 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딱 두 사람뿐이거든요. 누굽니까? 권재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하고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직계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네. 예. 그러면 도 그렇고. 예. 검찰 김진모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 그 윗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명을 밝혔다고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그 청와대 시스템을 알거나 수사의 기초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게 민정수석이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말을 하지 않고 하여튼 뭐
기억이 안 난다, 잊어버렸다, 뭐 이랬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은 그 윗분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말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 인간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예. 먼저 말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또 다른 어떤 그 정황이라든지 나름의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글쎄, 뭐 근거야 뭐 제가 말하는 거 옆에서 본 것도 아니고 합니다만은 네.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검찰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과거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보면 네. 그 수사 기록에 당시의 검찰이 네. 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다가 중단된 흔적이 도처에 나옵니다. 좀 풀어주시죠. 어떤 말씀이세요? 수사 기록이 A4지로 한 15박스 10만 페이지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다 보면요. 네. 검찰이 민감한 정치적인 사건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 뭐냐면 기소를 하면서 네. 조금 의혹이 생기거나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빼고 제출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아니 조사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왜 재판에 내지를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처음에 이제 제가 기록을 입수했을 때 그렇게 빼버린 증거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의외로 보니까 많이 빼지를 않고 그거는 이제 그 검찰이 매겨놓은 일련 번호하고 법원에 접수된 후에 매겨진 일련 번호가 약간 차이가 나는 데서 발견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많이 빼지를 않고 거의 다 있었어요. 민감한 얘기들도.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수사팀장, 네. 그 다음에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는 나와서 변호사하고 있고 뭐 이러거든요. 네네. 근데 그 뒤에 기자분들이 만나서 취재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싶었고 네. 그렇지만 위에서 워낙 눌러서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 거는 최대한 법원에 빼지 않고 다 넘기려고 했다. 그게 이제 그분들의 나름의 변명입니다. 기소는 못했지만 기록은 남겼다 이런 이야기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그렇죠. 예, 다 밝혀내서 기소하기까지는 못했지만 예,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 했던 것들 또 단서로 나와서 충분히 했을 만한 일들에 대한 자료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다. 여기서 위에서 눌렀다는 건 청와대를 뜻하는 거죠? 뭐 청와대건 법무부건 검찰총장이건 하여튼 그 수사팀의 위쪽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는 절대 덮일 수 없는 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당시에 이 총리실 그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이 2번이 구성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 2차례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검사들이 지금 중앙지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 네, 그 검사들은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네. 또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것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특수 2부의 어떤 그 수사 라인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뜻인가요? 특수 2부에는 있지 않죠.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다스 비자금 사건. 네. 그걸 동부지검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문찬석 차장이 이제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유도 당시 특검팀에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파견 나가 있었다라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성 차원에서 과거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빼고 상관이 없는 데에다가 객관적으로 맡긴다라고 배당이 된 게 지금 특수 2부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많았고요. 당시에 젊은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름 또 기계가 있고 올곧은 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 그렇다 보니 이번에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검찰 인사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상한 짓을 한 검사들은 뭐 나가거나 도태되거나 한 일이 좀 있었지만 소신을 지켰던 검사들은 또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측면 지원 내지 그 보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충분히 그래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의 수사 의지는 믿으시는 편이에요, 변호사님은? 예, 저는 지금 어제 이제부터 보도가 또 시작됐잖아요. 네.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핵심 모토는 적폐청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시민의 일상적인 삶을 그냥 국가 권력이 완벽하게 파괴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은 뭐 몇 년이 걸렸거든요. 네. 자기들이 뺏어간 거는 일주일 안에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차원의 사명감 정도는 그래도 사람이라면 검사들도 느낄 것이다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네네. 또 한 측면에서는 당시에도 민정수석실 업무입니다. 원래 공직기강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총리실에다가 이영호를 수장으로 하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고용노사 비서관이 지휘하는 조직을 총리실에다가 만든 거잖아요. 그게 사선이어서 문제가 됐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예. 그것도 이제 저기 포항을 중심으로 한 그 영포라 근거리에 예. 동네 친구들 향후회처럼 만들어서 사조직을 비선으로 운영을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편까지도 감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피해자로 돼가지고 나중에 소송을 해서 뭐 손해배상도 받으시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적으로 움직인 조직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를 뒷배로 두고 있으니까 뭐 무소불위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정에 파견 나와 있던 검사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상한 조직이 돌아다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든지 자기 권한을 침범당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도 이게 한번 이슈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슈가 제기됐는데 무참하게 묵살됐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를 좀 그러니까 갖고 질문을 드리면 제가 그때 네. 그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 고용노사 비서관실이 실세였고 그렇죠. 민정수석실은 사실은 그러니까 제껴져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 두 방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것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이나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걸 종합을 하면 네. 뒷수습은 민정수석실에서 다 한 거잖아요. 일은 고용노사 비서관실에서 다 저질렀는데 그렇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나서서 뒷수습할 그 의욕이나 동기는 없었다고 봐야 되니까 이것도 결국은 위에서의 오더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말씀이시죠. 예. 바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실제로 자기들의 권한은 침범당했는데 네, 그 다음에 또 뒷수습은 다 시키고 네, 그다음에 솔직히 검찰 수사로 하지만 않았고 뭐 증거로만 입증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민정수석실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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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찌 보면 검찰 소속의 검사 입장에서는 네, 똥물을 뒤집어 쓴 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전에 권한을 침범당한 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괜히 뒷수습하다가 욕먹은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수사하다가 중간에 어정쩡하게 또 마무리하는 바람에 얼마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정농단 사건에 우병우 씨가 부각돼서 그렇지 과거에 한 짓도 그 못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본인이 뭐 세탁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검찰개혁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고 개혁과제 1순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그 예봉을 피해 나가는 방법은 국민들한테 박수받는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야 그래도 검찰이 필요하구나 우리한테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여론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리 내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추가로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네. 공개된 것은 그 관봉 5천만 원이 장성명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충렬 당시 공직복무관리관 총리실의 관리관에게 전달을 해서 유충렬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을 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근데 그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온 건 김진모 비서관이었고요. 그러면 김진모 비서관한테 돈 심부름을 시켜서 그 돈을 받은 윗분이 예. 장성명 당시 비서관한테 시켜서 장진수에게 관봉 5천만 원을 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겠죠. 지금 나와 있는 얘기로는 딱 그런 고리인 것 같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봐야 되는 장성명 겁니까? 씨가 예. 유충렬 씨를 불러서 네. 돈을 준 거고 네. 임무를 준 거고 당신이 총리실 고위공직자니까 네네. 장진수 씨가 총리실 소속의 공무원이니까 네. 내가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 당신이 주고서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와라. 네. 이렇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그러면 높은 거죠. 결국은 김진모도 돈 심부름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1차 정리가 여기서는 그렇게 돼버리면 예, 그 고리에서는 돈 심부름한 것만 있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자 그리고 예, 또 한 그 가지는 외에 이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저희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잠깐씩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캐야 되는 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총리실 그 직원들이 이제 그 사법 처리가 되니까 네. 변호사를 청와대에서 선임해주고 변호사 수임료를 청와대에서 대납을 해주는데요. 그렇죠. 네. 이 돈도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 물론 이제 특활비를 쓰는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고요. 네. 뭐 민정수석실도 당연히 특활비가 있는데, 네. 근데 국정원처럼 그렇게 자금이 풍부하지 않고 또 나중에 흔적을 안 남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받지 않는 자금은 국정원에만 있기 때문에 예. 그 돈일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관련자들을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것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변호사님의 그 말씀을 종합을 하면 일단 그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 사람이 법무장관까지 지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네. 수사 검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물일 수 있는데 그렇죠. 권재진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아마 권재진 씨를 언제 소환해서 어떤 수위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한 토론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과거 권재진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네. 또 그 전에 검사로 재직할 때, 네. 이분이 그 인간적인 호감을 후배들한테 꽤 많이 받은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처신도 잘하고 뭐 사람 관리를 잘했달까? 네. 하여튼 뭐 무리하게 뭐 후배들한테 군림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인간적인 어떤 정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 지금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겠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들의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뭐 권재진 씨로부터 인사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검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교묘하게 권재진 씨에 대한 수사 네. 필요성,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른 논리로 물타기를 시도할 그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심각성,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공직자들이 있었던 위치,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켰어야 될 그 금도, 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검찰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걸 좀 극복하고 네. 네, 정의를 위해서 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건데요. 권재진 전 수석이 종착점은 아니겠죠? 변호사님? 아, 당연하죠. 네. 당연하다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민정수석 혼자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 책임감하고 네. 예, 그거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이익 내지는 손해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 민정수석이 그 뒤에 법무부 장관으로 간 게 저는 이 사건을 막은 데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득을 받은 것이고, 어찌 네. 보면.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벌어진 일들을 쭉 복기를 해보면 민정수석실은 오히려 피해자였다가 뒤치다거리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무슨 이득을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지금까지도 이제 구속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에 입길에 오르내릴 정도로 이렇게까지 무리해야 될 일은 없는 거죠. 그건 예. 오로지 예. 최고 권력자가 시켰을 때만 가능한 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 조직이 움직이고 무리를 일으켰던 이유가 본인들 스스로 네. VIP를 위해서 일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조직이다. 네.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정권을 지킨다, 이런 말들을 써놨거든요. 그때 문구 그런 걸 써놓고 했었죠. 바로. 그럼요. 예, 무슨 맞습니다. 신조처럼 써놓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런 짓을 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시킨 것이고, 네. 이분은 그 사람 밑에 있었으니까 그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한 사람은 검사장이 되고, 네네. 그랬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결국은 정리를 하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보면 결국은 검찰 수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고요. 권재진 씨가 소환돼서 예. 어느 정도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예. 지금 뭐 다스 뭐가 어떻고 뭐 저기 이명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네. 이 얘기도 중요한 아이템으로 네. 중요한 범죄 사실로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라는 게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시스템이나 그 사람들의 업무 분장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예. 디가우징이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하는 거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성명 씨는 법대는 나왔지만 행정고시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었고요.
그 민정수석실 안에 법률 전문가들이 파견된 검사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데 네. 그때도 저는 분명히 이거는 김진모 비서관이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나중에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고요. 네네. 김진모 씨도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검찰로 복귀하자마자 검사장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 입막음 내지는 그 공로에 대한 보상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건이 더 이상 불붙지 않게 하라는 특수 임무를 이분들이 받은 게 아닐까. 네. 저는 솔직히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또 김진모 검사는 과거에 국정원 파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이래서 김진모가 등장하는구나라는 게 제 네. 나름대로는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 네. 퍼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네. 당시에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몰리는 상황이었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신문들이 다 청와대를 주목하고 있었고 MB를 주목하고 있었고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네. 기사의 제목이 모두가 한 사람을 가리킨다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신문에서 특종을 했죠. 원충현 수첩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VIP 지시사항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숱하게 언급이 됐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그때 마침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다 묻혀버렸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즘 드러나고 있는 일들을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니 예. 그렇다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게 중요했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알고 있는 당시에 그 진경락이라는 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획팀장 기획총괄과장이었죠. 총괄과장. 네. 예. 진경락 같은 경우에는 수감 중에 저 여당에다가 자기에게 전국구 비례 7번을 달라 네. 여당으로 번호까지 정해서 아예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자기 입을 막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일들이 있었고 장진수 주무관은 온갖 자리를 주고 무슨 뭐 현대자동차에 주식시켜주겠다, 뭐 대기업에 전무로 보내주겠다라는 네. 얘기들 막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회유를 과정에서 했었죠. 예. 네, 돈이 오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또 임태희 비서실장도 등장했죠. 네, 맞습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뭐 돈을 준 거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게 이제 돈을 줬죠. 2010년 추석 때였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볼 때 분명히 어디선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입막음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 김진모 비서관이 의미 있는 진술을 했어요. 실질심사 과정이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돈을 자기가 5천만 원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이 돈을 장성명 비서관에게 주지는 않았다. 네. 그리고 내가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풀려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과거에 이 관련됐던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예. 검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 같던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김진모 비서관이 요번에 네네. 어떻게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그 윗분의 지시를 받아서 네. 국정원에 가서 내가 돈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 돈을 장성명 그 비서관에게 준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원래 진술은 그 윗분의 지시대로 나는 다시 갖다 전달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야 너 저희 가면은 돈 줄 거니까 받아와.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국정원 파견 경험이 있으니까 국정원 아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돈을 받아가지고 네. 원래 돈 받아오라고 시켰던 사람한테 갖다 줬다는 겁니다. 윗분한테. 네네. 그러면 거기에 김진모 씨가 얘기하는 윗분이라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구속되면서도 이름을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네. 그 지금 뭐 잊어버렸다고 했다나 뭐 그랬다고 하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후배들 앞에서 하면서 감춰야 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딱 두 사람뿐이거든요. 누굽니까? 권재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하고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직계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네. 예. 그러면 도 그렇고. 예. 검찰 김진모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 그 윗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명을 밝혔다고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그 청와대 시스템을 알거나 수사의 기초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게 민정수석이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말을 하지 않고 하여튼 뭐 기억이 안 난다, 잊어버렸다 뭐 이랬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은 그 윗분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말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 인간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예.
예, 먼저 말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또 다른 어떤 그 정황이라든지 나름의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글쎄 뭐 근거야 뭐 제가 말하는 거 옆에서 본 것도 아니고 합니다만은 네.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검찰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보면 네. 그 수사 기록에 당시에 검찰이 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다가 중단된 흔적이 도처에 나옵니다. 좀 풀어주시죠. 어떤 말씀이세요? 수사 기록이 A4지로 한 15박스 10만 페이지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다 보면요. 네. 검찰이 민감한 정치적인 사건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 뭐냐면 기소를 하면서 네. 조금 의혹이 생기거나 뭐 저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빼고 제출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아니 조사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왜 재판에 내지를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처음에 이제 제가 기록을 입수했을 때 그렇게 빼버린 증거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의외로 보니까 많이 빼지를 않고 음흠. 그거는 이제 그 검찰이 매겨놓은 일련 번호하고 법원에 접수된 후에 매겨진 일련 번호가 약간 차이가 나는 데서 발견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많이 빼지를 않고 거의 다 있었어요. 민감한 얘기들도.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수사팀장, 네. 그 다음에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는 나와서 변호사하고 있고 뭐 이러거든요. 네네. 근데 그 뒤에 기자분들이 만나서 취재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싶었고, 네. 그렇지만 위에서 워낙 눌러서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 거는 최대한 법원에 빼지 않고 다 넘기려고 했다. 그게 이제 그분들의 나름의 변명입니다. 기소는 못했지만 기록은 남겼다 이런 이야기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그렇죠. 예, 다 밝혀내서 기소. 검찰 수사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관련자 여러 명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피해자는 바로 KB 한마음 대표였던 김종익 씨인데요. 이 김종익 씨의 변호인이었던 최강욱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일단 그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2010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 아마 그 좀 기억에서 잊혀진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간단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KB 한마음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퇴직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예. 거기에 국민은행 출신 김종익이라는 분이 사장이셨는데 네. 이분 고향이 강원도 평창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실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회사에 들이닥쳐서 회사에 있는 모든 장부를 압수해 갑니다. 예. 불법적인 압수수색이었죠. 네. 그러고 나서 당신 블로그에다가 왜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느냐. 알고 있는 정치인을 대라. 네. 촛불 집회에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니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광우병 시위로 촛불 집회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렇죠. 그때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발표한 후에 내부적으로 지시를 한 게 촛불 집회에 자금을 댄 사람을 찾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별동대 내지 특공대가 움직인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 대표이사직에서도 쫓겨나고 주식 지분도 회사 4분의 75%를 갖고 있는 대주주였는데 다 네. 포기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도피를 하게 만듭니다. 아.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이분한테 불기소 처분을 해서 이게 네. 헌법 소원을 저희가 냈고요. 그 예.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명백히 수사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후에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소위 꼬리 자르기로 일관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증거인멸, 디가우징이 이제 벌어지는 게 바로 그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상황에서 디가우징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총리실에 나중에 이제 그게 또 밝혀지죠. 네. 총리실에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아예 그 증거인멸 차원에서 파괴해버리는 디가우징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청와대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모두 폭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관련자들 회유 공작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바로 이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게 이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당시 총리실 직원들한테 청와대가 회유하는 차원에서 돈이 전해졌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결국 네.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총리실 직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네. 내지는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오간 것 같다.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오갔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제일 유명한 사건이 우리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한 관봉 5천만 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리실의 고위직 1급 공무원이었던 유충열 씨가 와가지고 관봉 5천만 원을 주면서 예. 회유를 했다. 그리고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자기한테 준 사람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인 장성명 씨였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장진수 씨가 다 세상에 알렸고, 예. 그래서 이제 관봉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 용어 자체도 처음 알았고, 맞아요. 예. 예, 한국은행 띠지로 있는 이런 돈이 있구나, 이런 것도 처음 알았고, 당시에 이제 야당 이해찬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그거는 청와대에서 쓰는 돈일 때 예. 관봉으로 한국은행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 일부 하셨는데 그냥 묻혀버렸고요. 당시만 해도 이게 국정원 특활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때 관봉까지는 나오는데 그 관봉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결국은 못 밝혀낸 건데. 그랬었죠. 그 뭐 그때 유명한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유충열 씨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주신 돈이다라는 아주 황당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장인어른께서 어떻게 한국은행 출고된 상태는 5천만 원 다발을 비닐로 이렇게 이제 쌓아놓은 게 관봉인데. 글쎄 맞습니다. 한국은행 장인어른이 한국은행 총재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죠. 예. 아무튼 그 출처가 안 밝혔는데 이번에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진무 당시 민정 2 비서관이 국정원한테 받은 돈이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건데요. 그렇죠.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도 당시에 그 장성명 공직기강 비서관만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제 장진수 씨를 직접 찾아와가지고 계속 회유를 한 사람은 최종석 행정관이 제일 횟수가 많았었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내부적으로 청와대의